이어서 129페이지 문제 4번 보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이 세 가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본서 235쪽하고 236쪽이 있습니다. 자, 시행방식 옳은 것. 먼저 1번. 이 혼용방식은 두 가지 있죠. 혼용방식이 이렇게 도시방식이 있다면 이 안에서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을 섞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용방식을 전면 적용해서 환지방식을 전면 적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혼용방식의 경우도 그 구역을 구분해서 하면 분할 혼용방식, 구분하지 않고 하면 미분할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죠. 분할 혼용방식은 수하고 환 지역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맞고 2번 이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게 될 때게요. 변경할 수가 있냐 없냐 바로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그것다 동그라미 집단적인 그 말하면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냐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사용 방식 그래야 되죠. 수용 사용 방식으로 정해야 되며 다른 시행 방식에 의할 수는 없다. 틀렸죠. 그때는 뒤에 거 지워버리고 뒤에 거 지우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게 될 때 아까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할 때게요.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지정 고시하냐? 개발계획을 만들 때게 이 구역의 범위 명칭 이걸 포함하고 그리고 시행 방식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수용 방식을 하겠다. 그래서 시행 방식을 정해서 이걸 고시하게 되죠. 그러면 이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게 되고 시행 방식도 확정 고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고 나서 즉 시행 방식도 확정된 다음에 이 시행 방식을 바꿀 수 있냐? 있습니다. 이 수용 상방식을 적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 구역을 그냥 미안하지만 환지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했던 이 사업장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바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장소가 수용 상방식이라면 이 장소를 혼용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호흡 방식이 있다면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행 방식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시행자는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하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지워버리고 그냥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정한다. 잘라버리세요. 정한다. 그리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방식 정할 수 있는데 그건 놔놓고 그 다음에 5번은 어디다 포인트 잡냐.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다 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주체죠. 그래서 규약을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시행규정. 그렇죠. 그래서 규약은 토지 소유자 두 명이 생활할 때 규약을 정하게 하고 이 공적 주체할 때는 시행규정, 조합할 때는 정관 이런 것들을 짝짓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5번도 시행방식과 관련 내용으로서 235쪽, 236조 있는데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업, 도시발사업은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맞고 2번 인근 지역의 지가가 그 사업을 하는 지가 인근 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그럼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냐?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수용 상방식 틀렸죠? 니은 수용 상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 디귿 바로 이것도 수용 상방식 틀렸고 환지 방식. 이 수용 상방식은 어떤 말이 있으면 수용 상방식을 좋아하냐? 집단적. 집단적이 안 보이면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 집단적이다 줄 것이고 이거 환지 방식 틀렸죠. 환지를 주고 수용 사용 방식이죠. 그 다음에 미음은 맞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해서 시행할 때에 각각의 방식이 주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규를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걸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하죠.
마지막이 중에 할 수 있다 그따 칠 것이고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립니다. 분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임의적이죠. 그래서 하여한다 그럼 틀리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셔서 수용 3방식의 사업시행. 자, 이것은 1번 240페이지 있는 건데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조금 전에 했습니다. 집단적 그따 줄 것이고 그때는 수용 상황소 시행한다 맞고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때 시행자라면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자가 공공사업 시행자든 민간사업 시행자든 수용할 수 있는데 그때 3번 이 경우는 수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말이죠. 수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말이에요. 수용하고자 할 때 그 시행자 민간 시행자면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죠. 얼마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총수 이변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 시행의 국수전공은 이런 동의 없이 아까 수용할 수 있다 그랬고 4번 중요하죠. 수용할 때는 무슨 법 들어가느냐? 바로 공집을 중요한데 그러나 이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따 줄 거예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따 줄 거예요. 우선 적용. 그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바로 5번에 나옵니다. 그 5번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고 없으면 공시법대로 이제 끌어다 주면 되는데 그래 5보면 이 법에 따른 뭐가 있으면 공시법상 수용사용권을 인정하는 수용권을 인정하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어 뭔가 실시계획이 아니라 세부 목록 것이죠. 여기 봐보세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여기에 개발계획 내용이 있다. 여기서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행 방식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 개발계획 내용이 있다.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도 집어넣어서 이걸 고시하면 그걸 세부 목록것이라 하죠. 이렇게 세부 목록것이 한다 그러면 그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수용권. 그래서 그때 공시법상 사합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간주되죠. 그래서 세부 목록것이지 실시계획 틀렸다. 그런데 무슨 법에는 실시계획 고시했을 때 공시법상 사합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간주되냐? 국토개법이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 그 사업 시행절차상 실시계 고시가 있었다면 고시가 있을 때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 보고요.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 것이 있을 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래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점은 국토개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 도시개발법은 세무고시가 있을 때 정비법은 사업시행 고시가 있을 때 이걸 암기할 때에 바로 국실, 도세, 정사 이렇게 알겠죠. 근데 주택법 말입니다. 바로 주택법에는 공공사업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사 지방공사는 사업체만 군택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할 때 그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때 그 사업은 공시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돼서 공시법으로 들어가서 공시법상 사업 인정받아야 돼요. 공시법상 사업 인정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 간주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간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아까 그런 경우는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고 공시상 사업 인정 및 고시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잘 구분하세요. 이거 꼭 구분하셔서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5번 틀렸고요. 5번은 정확하게 자 해설 보십시오. 해설에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세목록 고시할 때 숫자 앞에다 첫머리 숫자 앞에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이 말이 정확히 붙어야 오른편이 돼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의 내용으로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 세무 고시가 있을 때 공치법에 따른 사업이념의 고시가 있어 본다. 그 밑에다 국시열 도세 정사 써놔라. 그렇죠? 2번을 가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우리 요약 기본서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있는 건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야 돼. 있다 틀렸어. 없다. 수용했다 딱동 쳐놓고 위로 올려쳐서 오직 시행자만 허용. 오직 시행자에게만 허용.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상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냐. 시행자의 자격. 지정권자가 시행자 아니면 수용 못하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2번. 아까 있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할 때 특자 앞에다 이 법을 써봐. 이 법이 도시개발법이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없으면 무슨 법을 갖다 적용하냐? 공치법. 그래서 정비법이 틀렸어. 정비법이 아니라 공치법. 공치법. 공치법 뜻 알죠? 공익사업을 위한 엄청 기니까 21자니까 약자로 공치법이라 쓰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맞았습니다. 세부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인용 고시가 있는 분도 맞고. 4번. 원형지 면적 그것은 얼마까지 하느냐? 이것은 243페이지인데 원형지는 여기 수용 상방식을 취하는 사업자일 때 시행자가 공부하죠. 원형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 토지를 써 논밭 야산입니다. 그때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는데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 허용한다. 그렇죠? 3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틀렸습니다. 3분의 1가 틀렸습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5번.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이 수용 방식일 때에 시행자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액의 땅값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건 수용할 때 그렇고요. 근데 이 수용 방식일 때 그냥 다 무리하게 강제로 그 법적 절차 거쳐서 소유권을 뺏어오지 않습니다. 좋게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땅값 제시하면서 얼마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하고 매매계약 체결해서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자가 바로 나 땅값 3억 받아야 되는데요. 3억 다 주지 마시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여기가 세종시다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땅을 내가 논밭을 가지고 있는데 다 땅값 주지 마시고 3억 중 1억 5천만 일단 주식 현금으로 1억 5천 상당선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하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원하면 알았어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그랬죠. 이 토지상환 채권은 반드시 매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해주고 토지소가 원해야 돼요. 이때 이러야만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 주는데 이때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가서 받았다 그러면 땅 면적은 조그마하지만 저기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지고 세종시가 정착됐다면 땅값은 어마어마 올라가 있겠죠. 1억 5천 상당을 받았지만은 여기가 다 청사 들어오고 도시가 안착되면은 땅값은 이게 10억대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의 땅 주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조치가 토지상환 채권으로서 이 토지상환 채권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관련 내용을 다 알아셔야 합니다. 이때 이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양은 여기 다 개발해가지고 토지상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거 땅 받아가서 다 줘버리면 안 되죠. 그럼 환지방수가 나왔지.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다음에 상환해 줄 수 있는 그 양은 분양해야 할 토지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3분의 2가 틀린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이다. 이 토지상환 채권하면 달달달달 다 나와버려야 돼. 중요한 것들이요. 토지상환 채권하면 바로 달달달 다 나와야 돼. 이따 그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또 풀을 하고 중요하다는 거 일단 인식해 두세요. 241페이지 있으니까 기본서. 그 다음에 3번. 이것은 자 수용 상방식이다. 그 사업 시행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240페이지부터 242쪽에 있는 내용인데, 자, 기역과 니은은 240페이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습니다. 기역 맞습니다. 니은 조금 전에 했죠. 이 지방공사에다 줄 것이고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시행자니까 마지막 수용상 할 때 동의 받을 필요 없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다 그래야 하는데 없다가 틀렸죠. 있다 그래야 돼요. 니은 있다. 그 다음에 디귿 지방공사인 시행자. 여기 아까 이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토지서가 원하는 경우 매수물 일부를 지급해서 이거 발행해 준대요. 이때 이걸 발행해 나가는 이 시행자 발행할 때에 이 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자면 지급보증 받지 않죠. 왜? 망할 일 없거든. 근데 이걸 발행해 준 자가 민간 시행자다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망할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디귿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 토지상환청을 발행할 수 있다 틀렸죠. 받은 경우에 그 말 치고 받지 않고 그래야 되죠. 받지 않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건 241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 이 토지소유자 거기다 줄 것이고 민간 시행자죠. 민간 시행자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 수용 상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에 엄청난 자금의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왜? 땅값 다 줘야 되죠. 공사비침에 두 가지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시행자들을 굉장히 자금난에 허덕일 수가 있어. 그래서 법에서는 야, 돈 너무 허덕이지 말고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 원형기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의 일부, 전부를 미리 땡겨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죠. 그걸 면저선 받을 수 동의해서 선수금을 하지 않습니까? 다만 선수금을 끌어다 쓰려면 땡겨 쓰려면 미리 너를 시행자로 지정했고 이 권리를 지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승인 시행해서 승인 받고 해라. 그렇게 하고 있죠. 이때 승인 받으러 오려면 민간 시행자는 삽도 안 떠보고 그냥 돈 끌어다 쓰지 말고 공사 진행해서 그 전체 면적 대비 10% 이상이 도달돼야 너는 선수금 끌어다 써도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민간 시행자니까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신청일이 10% 이상 도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4번. 이 수용 상방시에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상인데 옳은 것 1번. 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인 시행자에 국한된다. 틀렸죠? 바로 행정청인 시행자 그 말 지워버리고 모든 사업시행자. 그자가 민간이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행정청이든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라면 그래요. 다만 이해할 것은 수용 방식일 때 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명은 할 수 없죠. 조합. 그렇죠. 그거 빼고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수용 방식일 때 조합은 지정 못 받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조합은 애당초 시행자 될 수 없으니까 그자 빼고 시행자면 다 수용할 수 있다. 2번 민간 시행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에다 줄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 밑에다 민간 시행자죠. 아까 했어. 민간 시행자는 수용을 하시는데 동의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면적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포인트 주고 종수 이민상을 동의받는다. 맞고 3번 이 수용 방식 모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자에다 포인트 잡아. 시행자라면 토지 소유가 원할 때 매수물 전부 안 되고 일부 전부가 틀렸죠. 그렇죠. 전부나 그 말 줘버려. 전부나 그 말 주고 매수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 토지 건축물을 사용하는 채권을 토지상환시켰는데 이걸 발행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이 토지상환시권은 기명주권만 되고 무기명주권 안 된다. 5번 아까 했던 건데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로 간주되는 시험은 도시보호구역 지정이 아니라 세부 목록 고시. 그렇죠? 5번 도시보호구역 지정을 지워버리고 도시보호구역 지정을 지워버리고 그자다 세부 목록 고시. 아까 240페이지 봤어요. 넘어가시고 5번 토지상환채권, 6번 토지상환채권, 7번 다 긴데 이것은 241쪽부터 242쪽이 있습니다. 기본서. 자, 토지상환채권이다 틀린 거. 1번 아까 했죠. 전부나 그 말 쳐버리고 일부. 그리고 2분의 1 그 수치 알아시고. 그리고 원할 때 누가 발행하냐? 시행자가 이거 받으시고.
틀렸고 전분화 때문에. 2번 민간 시행자는 보증받을 때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발행해서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4번 이전 가능합니다. 이전했다 줄 것이고 가능하다 이렇게 써놔요. 이전 떠남치고 가능하다. 그래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A다. A가 B한테 넘겨줄 수 있냐?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전할 수 있다. 이때 이전해가지고 B가 취득했다면 취득자의 승인받은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에다 기재해서 넣고, 그 다음에 채권 증서에도 취득자의 승인받은 주소를 기재해야 발행자 제3자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 바로 이 토지상환채권의 양수인자가 제3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승인받은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냐? 바로 채권 증서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운데 다 고쳐내야 된다. 그 문장이 좀 좋지 않으니까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6번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좋은 거예요. 왜? 출제자들이 엄청 생각해서 틀리면 정확히 틀리고 많이 맞게 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좋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을 설명으로 옳은 거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1. 이전이 불가능하다 틀렸죠. 불자를 날려야 되죠. 가능하다. 2. 무기명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합니다. 그래서 또는 무기명식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이율은 누가 정하냐? 마지막에 기획재정부장관 틀렸죠. 발행자가 정하죠.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 틀렸고, 4번 이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민간 시행자죠. 민간 시행자 딱 써놓고 민간 시행자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할 때 보증 꼭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5번 발행 규모는 2분의 1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3분의 1가 틀렸죠. 자, 7번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 넘어가시고 136페이지 8번 선수금이 나오는데 선수금은 242쪽에 있는 바 1번하고 3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것만 보고 보지 마세요.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재금 담보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약자로 선수금이라고 하죠. 있다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죠. 3번. 이때 민간 시행자는 그따 포인트 잡고 민간 시행자는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이 만약 그 토지에 설정돼 그걸 말소해야 선수금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공사 징수율이 10% 이상이 돼야 한다. 이 정도를 눈으로 찍어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9번 이것은 246쪽에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상 조성 토지를 추천 방식 있다. 포인트 추천 방식으로 아까 수용 방식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조성된 토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조성된 토지가 나왔다. 이렇게 딱딱 조성해서 만들었다면 이거 이제 맹제 발생해서 다 도로 넣고 말이죠. 도로. 다 만들겠죠. 도로 이거 도로 합시다. 이제 조성했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죠. 공부할 때 공급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자는 계획서 만들어서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겠다. 그래 공급계획서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돼요. 승인받을 필요 없어. 제출하고 공급해 나가면 됩니다. 이 계획대로 제출하고 이때 공급할 때는 실시계획서 정한 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이 공급할 때에 바로 경쟁 입찰 방법이 있고 수익의 경쟁, 그 다음에 추천 방법이 있고, 추천. 그 다음에 수익계약 방법이 있죠? 세 가지. 그때 수익계약은 시행자 일로 오세요. 땅값 얼마 주고 받아가세요. 이게 수익계약이에요. 그래 수익계약은 부정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수익계약으로 공부할 수 있고, 추첨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추첨원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유에 걸리자면 일로 해야 돼. 그래서 경쟁 입찰로 붙여가지고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해서 팔아요. 이때 추첨원으로 분양할 수 있는 사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첫째, 바로 단독 대처 안에 단독 등기를 쫙쫙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화로운 도시 만들려고. 이때 이 면적이 330평부터 이하, 100평 이하죠. 그래 330평부터 이하인 단독주택 건성률은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여기 공업직을 밀어가지고 공장 단지 만들었다. 그때 공장 부지로 쓰려는 땅, 공장, 이것도 공장 지대 사람들을 오셔라 신청하세요. 당첨되면 뺑뺑 돌려주겠습니다. 이거 공장지. 그 다음에 주택법상 공공택지, 주택법상 궁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성지, 임대택 건설 이런 용도로 분양할 때는 추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의약은 일반한테 분양할 수 없는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를 국가 지자체에서 검할 때는 국가 지자체 와서 받아가세요. 땅값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안에 바로 아까 토지상환증을 가지고 계시면 이리 오세요. 이거 얼마짜리니까 받아가세요. 이렇게 수의약. 그리고 인접 토지 이용 가치가 아주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절대 누가 받아갈 수도 없어. 그래 여기 있는데 땅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한테 주자면 팔아먹을 수가 없겠어. 그러면 이 사람 땅 주면 와서 받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입찰 추첨만 붙였는데 이 예상 아무도 달라들지 않아가지고 무산됐어. 이걸 유찰이라고 그래. 그러면 수익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전제해서 9번 풀어볼까? 추첨방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경우 아닌가? 긴 것은 1번, 2번, 3번. 그렇죠. 5번이죠. 그래서 5번. 이 네 가지가 그거고 4번. 토지상환 채권에다 줄 것이고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까지만 줄 거예요. 토지상환 채권에 토지를 상환한다. 그따 줄 것이고 밑에다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 그렇게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 10번 통과. 10번은 통과해야 되고 10번의 내용에서 하나만 2번면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부할 때 아까 무슨 개로 공부해라? 실시계. 그래서 개발계 틀렸어. 개발을 지우고 실시. 그리고 나머지 맞아요. 이 경우 시행자는 필요하면 공급 대상 자격을 제한하고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딱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11번도 역시 246, 247쪽이 있는데 수용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조성토지 공급의 경우에 그 공급 방법이 다른 것 뭐냐 이거죠. 1번 추첨방법, 2번도 추첨. 근데 3번은 수의계약. 그렇죠. 수의계약. 그 다음에 4번, 5번은 추첨 방법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2번. 12번 보면 이 도시법상 조성토지 공급이다. 이것은 246조부터 248쪽에 있는 건데 틀린 겁니다. 1번 조금 전에 했으니까 맞고 2번도 맞고 3번 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그따 줄 거예요. 공공용지 하면은 뭐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3번에 공공용지란 뜻 알겠죠? 그때는 그 국가라든가 지자체 와서 빵 받아서 해서 수의계약으로 공부할 수 있다 맞고 4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부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때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어. 경쟁입찰이 틀렸고 추첨방법 그 다음에 5번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조성토지 가격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해서 싸게 팔아도 됩니다. 그래 그 폐기물 처리소라든가 밑에다 공공청사라든가 공공청사 학교 부지 그래 공공청사 학교 부지 하나 더 무료의 사회복지설 그래 그 땅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무료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땅값은 감정가격 이하로 팔아도 합법적이다. 유료로 하겠다 그러면 경쟁입찰로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팔아야 됩니다. 14번은 1번 칙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아니라 기억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기억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한 자에게 이용하려는 자에게 해당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선수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15번 15번도 다 볼 게 아니고 3번 질문만 3번 보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선수이라고 하죠?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 지 마음대로 받았으면 안 되고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된다. 없이 지워버리고 받아야만 없이가 아니라 받아야 되만. 그래
자기를 시행으로 지냈던 지정권자한테 선승을 끌어다 써도 되죠라고 승인시켜 승인받아야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자 243쪽부터 245쪽에 있는 원형지 공급개발이죠. 먼저 틀린 거 해서 1번 면적,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면적 아까 있죠. 전체 면적의 3분의 1로만 하냐 한다고 맞고 그 수치 중요합니다. 2번 국가 지자체를 제한다 그 말 중에 지자체란 말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거 알죠? 그래 시험에서는 지자체를 안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나오니까 원래 법조문에 그렇게 써야 하는데 아무튼 지방자치단체 꼭 알으시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 포함한다. 그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한 나머지 원형지 개발자 그러면 나머지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아니고 공공기관 지방사 그 다음에 바로 학교용지 공용으로 이렇게 받은 자들이 그네들 아무튼 국가 지자체 빼고 나머지 원형지 개발자는 원유를 싸게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에 벌써 매각을 못하도록 막고 있냐? 10년. 이때 10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냐? 원형지에 대한 넘겨받아서 공사를 끝냈다면 공사하려 공급도 5년 동안 팔아먹지 못하고 원형지 공급계약실에서 넘겨만 받았지 공사 안 들어갔다면 10년 동안 못 팔아먹습니다. 이 양자 중 먼저 끝난 기간이 매각 제한기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를 오늘 사갔다. 싸게. 그러면 그자는 10년 이내 포함해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10년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있다. 그래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오늘 원형지 넘겨받았다면 10년 이내에도 마음대로 그걸 매각할 수 있다. 이거. 매각해서 국가 예산으로 편성, 지자체 예산 편성해서 국민을 국가를 위해서 지자체, 지방을 위해서 쓰면 되니까 걱정 안 한다. 그래서 팔아도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학교 부지로 공정부로 직접 사용한 자를 원형지 개발지로 선정할 때는 바로 경쟁입찰로 붙이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경쟁입찰로 붙였는데 이해성 입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개발지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를 지불하고 경쟁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국지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복합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를 원형지 개발지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선정합니다. 맞습니다. 국가 와서 땅 받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3번에서 5번을 화살표 치는 거예요. 3번에서 5번. 아까 학교용지 공장으로 사용하려고 한 자에게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 넘겨주려고 할 때는 경쟁입찰 붙인다고 했죠. 근데 경쟁입찰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달라붙어서 이해상 유찰됐으면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3번에서 5번은 연결되는 거죠. 17번은 2번만 딱 봅시다. 2번을 보시면 원형지 공급가격. 그럼 이 원형지 공급가격이 어떻게 결정나냐? 바로 개발기에서 개발기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 그 말 중에 감정가격에 만약 시행자 원형지에다가 설치한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설치한 공사비가 들어갔다면 그걸 더한 금액을 기준에다 체크. 그래 앞에 있는 말 꼼꼼하게 읽어두는 시험 공부예요. 무엇을 기준해서 원형지 개발자와 원형지 개발자와 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느냐 이거 앞에 있는 말 시험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원형지 공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요. 감정가격에다 공사비가 들어갔던 이걸 합의라고 했죠. 이걸 꼭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성이 나와있죠. 자 1번 보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딱 줄 겁니다.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것은 꼭 포함해야 돼요. 환지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한데 이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할 내용. 임의적인 게 아니라 포함돼야 돼요. 세산도 4개에서 5개. 4개는 필요 암기해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는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이다. 여기서 이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미리 환지첨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작성해서 확정하고 들어가는데 이 계획 속에는 뭘 집어넣냐. 여기가 그 사업장이라면 전체적인 환지 설계 집어넣죠. 환지 설계 집어넣고 둘째 이 개발에서 필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필지 쪼개지면 막 필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필지는 누구한테 준다 이거 필지별로 된 환지명에서 정확히 정하고 뭐 A한테 준다. 이 정전 A 사업장에 있는 땅 주인 누구누구 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필지별 관리별로 그래 어떤 땅이라든가 거기에 권리자가 있어요. 그때는 환지를 안 주고 돈으로 청산해 줄 수도 있죠. 그런 땅의 내용을 정해요. 필지별 관리별로 된 청산금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는 이것이다 라고 명세 꼭 정해요. 청산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할 때 시행자가 엄청난 사업비용을 투하해서 개발해서 원주민한테 주죠. 그때 사업비용이 충당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도 만들고 또 공원도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공공시설 용도 확보하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땅들을 보류제하죠. 그리고 시행자가 채비를 챙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류 쓴다, 보류 쓴다, 보류 쓴다. 그래서 땅 주인한테 안 준다.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사업비용 충당해서 채비를 쓴다. 이런 거예요. 보류명세, 채명세를 꼭 정하죠. 그 다음에 만약 입주한지 여기에 토지 소자 여기에 있는 건축 소자가 나는 땅바닥으로 내가 집주하니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사업할 때 그냥 좋게 집합 건물 줘가지고 건축물로 일부인 금수건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묶어서 좀 부여해서 나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 그렇게 해줄게요 라고 계획서 만들죠. 그걸 무슨 방식 무슨 한지라고 할까? 입주한지. 그래 입주한지를 계획하게 될 때는 입주한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거. 근데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환지 처분, 감환처분 할 때 바로 환처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때 어떤 자에게는 정환지 처분하고 어떤 자에는 감환지 처분하면서 그 차액엔 청산금도 결정해야 돼요. 이 청산금 결정은 언제 하느냐? 바로 환처분 할 때 하는 때 결정하는 겁니다. 환처분 알겠죠? 그래서 그 환처분을 하기 이전인 계획서 작성할 때는 청산금 내용을 절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 것이죠. 이건 기출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청산금 결정했다 줄 것이고 밑에다 이것은 사업이 종료된 후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함. 이것은 사업이 종료된 후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함. 그래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짜는 환지 계획에는 절대 포함시키는 것 아니다. 2번 환지 계획이다. 틀린 거 1번 맞고 2번 이 환지 계획 작성하는 기준에다 체크. 공법에서 기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그 말 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토교통부장이 발한 명령을 국토교통부라고 그래.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꼭 보여야 돼. 기준 하면 국토교통부령이 됐든 장애든 괜찮아. 그래서 그냥 공부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도 맞춰요. 알겠죠? 그래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도 강의할 때 이거 기출문제인데 기준 하면 국토교통부가 꼭 나와야 돼.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 구역의 기준, 지정 기준 이것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근데 이것은 영어로 정한다. 시행자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3번 토지평가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까 토지 소자 투명시 하면 규약으로 조합이 하면 정관으로 행정처 하면 시행으로 정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따 줄 거 봐. 이건 중요표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행정청에다 떠나서 행정청에다 떠나서 여러분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하면은 밑에다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표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하면 누구냐면은 토지 소유자
그 도시발구 안에 있는 토지자 또는 그에 맞는 도시발 조합. 얘네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행정청이 한 시행자를 하죠. 환지방실 때. 자, 그래서 행정청이 한 시행자, 그 말은 토지 소지한 시행자, 조합인 시행자 이렇게 말을 바꿔도 돼요. 알겠죠? 시험에서 그렇게 바꿔서 출제한 바 있으니까 바꿔서 돼도 아 이렇구나. 그래 행정청이 한 시행자면 토지 소유가 됐든 조합이 같은 시행자가 됐든 얘네들이 환직을 작성해 행정청의 한 자가 시행자 돼서 환직을 작성했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포함해서 작성했어. 작성해서 이게 법적으로 딱 확정됐다 그러면 사업 들어가잖아요. 사업 들어가서 사업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환지청원에서 땅 정한테 주죠. 이 환지청은 반드시 무슨 계획도만 해줘야 되냐? 환직에서 정한 대로만 해야 돼요. 환직에서 정한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환지청은 이것의 구속당이죠. 그래서 이 환직을 작성한 자가 행정청이 아닌 이자들이다. 보세요. 조합이 시행자 가지고 조합이 작성했다. 그 말은 누가 작성하냐? 조합장 해요. 조합장. 조합장 하면 그 자가 바로 조합이 한 건 똑같아. 이때 이 조합장이 환지 설계할 때게요. 자기 땅은 저 구석지에 있는데 가운데다 직걸로 딱 해놓고 조합장. 가운데 있는 땅 증거서 저 구석에 밀어놔 버렸다. 그러면 속 터져버리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야 너네들 장난치면 안 돼. 바로 그 적에 공익신을 주체인 시민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구청장, 제주특별자치면 특별자치단, 인가신청, 인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제해버립니다. 장난 못 치게. 근데 행정청인자가 지네들이 시행했다. 뭐 시장, 군수, 구청이 시행했다. 시도사 시행했다. 뭐 국장이 시행했다. 그러면 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지네들이 스스로 확정하면 되는 거니까 인가 안 받고 확정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네들은 장난 안 치거든. 그래서 4번. 행정청의 안시행자와 환직을 작성할 때는 인가받는다. 맞죠? 이때 인가권자도 중요해. 인가권자, 지정권자 하면 틀리겠어. 아까 실식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였어. 도시발조합 설립 인가권자, 지정권자였어. 근데 이때 행정청의 한 시행자가 작성한 환직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아니라 그 사업장하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자치사 꼭 구분해서 알아주시고 5번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끝났다. 그때게요. 여기 보십시오. 이 환지 설계를 할 때는요. 종전 토지의 그 평가해가고 환지에 의해서 주고자 하는 이 조성된 땅값을 감안해서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은 청산물 계산 주고받죠. 이걸 평가식이라고 그래. 그래. 일반적으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환지 설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 평가식입니다. 그래? 환지 전 종전 토지 평가액 대비 도시발 사업으로 조성된 환지의 평가를 감안해서 서로 주고받죠. 시행자가 원칙한테 주고받습니다. 이걸 평가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사업이 다 끝나고서 이 땅값을 그러면 누가 결정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환지 방식에 의해서 조성된 이 토지 평가액은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합니다. 가장 먼저 공인평가 기관인 감정평가 법인 등이 들어와서 평가합니다. 법인 등이 감정평가 법인 등이 들어와서 평가를 해요. 1번 이거고요. 평가된 자료가 나면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에 들어갑니다. 심의에다 집어듭니다.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꼭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한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니까 이걸 절차도 알고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5번 맞은가 틀린가 봅시다. 토지평가 감정평가 법인 등 평가 그따 1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2 결정 3 정확하게 맞습니다. 무슨 방식 적용될 때요? 환지 방식.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통과하고 넘어갑시다. 반복되니까 넘어가고 4번 봅시다. 4보면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이다. 옳은 거. 1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너무 지나치게 적은 토지가 되지 않도록 그 말을 가소토지라고 하죠. 가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지용환지 그렇게 써놓고 지용환지.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마지막에다 줄 것. 정할 수 있다. 너무 적으면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 이걸 환지 부정이라고 하죠.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늘려줄 수 있다. 이걸 정환지. 그래
시행자는 직권으로 증환지를 할 수도 있고 환지 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땅값은 주거받으면 되죠. 그걸 청산이라 하죠. 1번 맞고요. 때로는 이 시행자는 면적을 줄여서 줄 수 있죠. 감안지도 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이때 시행자가요. 여기 사업장 안에 있는 어떤 자가 지금 여기 땅 주인이 있어요. 이 땅 주인이 A인데 A 거 보니까 B한테 임차권을 설정해 줘가지고 임차권자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나 사업 끝날 때 환지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너 정말 안 받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미리 물어봤더니 예 그랬어. 그러면 바로 이 동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환지를 지정하지 않게 되려고 하는데 그 땅 속에 임차권자가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왜? 임대차 기간이 안 끝나면 사업이 끝나서 환지 받았다. 그러면 그 친구가 임차권자가 잔여경을 가서 사용하거든. 근데 땅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임차권자 권리가 위협당하잖아요. 그래서 luật 법에서는 임차권자 등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정을 신청해서 환지 부정에 대한 동의서를 내서 환지를 받지 않게 될 때에 반드시 임차권자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거 임차권자의 동의 없으면 환지 지정해 줘야 된다. 이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2번 251쪽에 있는 건데 그것은 어디 토지 소유자 신청 동남이 동의에 의한 환지 부정의 경우 해당 토지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는 임차권자 동의를 받지 아니해도 된다. 틀렸죠?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아니해도 된다. 지워버리고 받지 않아도 된다. 지워버리고 받아야만 가능하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자, 이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필요한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마지막에 건축물을 일부 그 3번은 제가 읽으면 여기 다 지워버렸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때 동의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권한이 있는 것까지 안 보이게 지워버려요.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때 동의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권한이 있는 것까지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깨끗하게. 자, 그 자리에다 지웠다면 이렇게 써. 신청을 받아. 그랬잖아. 신청을 받아. 그 말만 써놔. 그래서 정리합니다.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게 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바로 그 건축물부와 그 건축물에는 토지 공유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다 줄 거예요. 건축물부와 그 건축물에는 토지 공유를 부여할 수 있다. 밑에다 줄 것이요. 입찬지. 그래서 그것보로 입찬지를 알죠? 갖다 써놔. 입찬지 할 수 있다. 자, 4번. 환지 설계는 면적시액 동그라미쳐. 면적식 동그라미치고 평가식 동그라미쳐요. 평가식. 그래서 동그라미쳐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쳐.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가. 위치 바깥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식 원칙으로 외주로 면적식을 정해서 환지 설계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아까 입찬지를 할 때는 종전토지 건축물로 가격을 중시해서 입찬지 대상을 정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입찬지 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만 적용돼요. 그리고 하나의 환지구에 안에서는 하나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서 해야 되지 짬뽕인 절충식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볼까? 환지 설계는 평가식 원칙으로 하되 예지로 면적식을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구에서는 같은 방식 하나를 정해야 되지 짬뽕 안 된다. 그 다음에 입찬지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정한다. 이건 뒤에는 맞습니다. 아까 앞에 것만 수정하면 되겠죠. 253표 있고요. 5번 아까 했는데요. 자, 5번은 지워버리세요. 5번은 지워버리고 아까 했으니까 5번 지워버리고 아까 앞에지 문제에서 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3번하고 5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보지 마시고 시간 낭비. 5번에 3번. 모든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한 경우는 그 옆에 가서 인가받으면 틀렸죠? 모든이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그 말이 전제되죠. 행정청이 아닌. 모든이 틀렸어. 모든이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할 때만 그 특, 시, 군, 구청에 인가받는다. 그 다음에 5번. 5번 중요하죠.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종전 토지 줄 거 환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7가지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 7가지. 뭐냐? 위, 지, 면, 토, 수, 리, 환. 꼭 암기하고 그때 4번째, 5번째 나온 것에다 중점을 둬요. 토질이지 토지 형태하면 틀린다. 토질. 토질이지 토지의 형태하면 틀린다. 수리지 수질하면 틀린다. 이 2가지를 특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은 자, 이 도시개발법상 이것은 254조가 255쪽에 있는 건데 바로 토지 부담률 뜻이 나있죠. 토지 부담률은 뭐냐? 환지급교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토지 비율을 말하는데 이 토지 부담률이라는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기억. 이 토지 부담률 누가 계산해서 정하느냐? 시행자. 그 말. 시행자가 정한다고 하시고 산정한다. 254페이지 있고 2번. 환지계획구역의 예부와 여기 이제 환지계획구역이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도를 시원하게 이렇게 뚫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넓이 25m 이거 도로하고 연결하는 간선도를 놓으려고 해요. 25m 이상의 간선도를 놓으려고 할 때는 도 엄청 들어가겠죠. 땅도 많이 필요하고. 그때 이 도로 부지는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이 공사비는 지자체에서 보조해서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걸 짝지게 하세요. 알았어요. 거기 보면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지자체가 도로비를 부담한다 틀렸죠? 관할 지자체가 그다 줄 거 봐. 관할 지자체가 그다 줄 거 밑에 땄어요.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래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도로 부지를 부담한다 줄 거 봐. 도로 부지를 부담한다 줄 것이 밑에 따.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짝지가 중요해. 도로 부지인 땅은 누가 내놓고 토지 소유자가. 도는 누가 내놓고 지자체가. 자, 255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 이 토지 소유자가 바로 여기 원래 여기 토지 부담률은요. 환지 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토지 부담률은 바로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50% 부담해봐야 사업성이 안 떨어져. 그때는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소야 우리 더 내고 하자라고 할 수 있어. 그때 얼마의 찬성이 있으면 더 50%를 초과해서 부담을 해도 되느냐? 바로 3분의 2. 얼마요? 3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은 안 돼요. 2분의 1. 근데 여기 토지소유가 100명이다 하면 2분의 1은 50 이상만 있어도 되고 3분의 1은 다르죠. 67명 이상의 찬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소유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 부담률을 50% 초과해서 60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귿은요. 디귿은 토지 부담률을 평가식을 정할 때에 하고 면적식을 정할 때 이렇게 크게 2가지 있는데 면적식을 적용하든 평가식을 정하든 바로 70%로 부담케 하려면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얼마요? 3분의. 근데 야 50% 초과해서 딱 60%만 부담하자라고 할 수 있는 권한권자 지정권자가 할 수 있어. 누구도 할 수 있다? 지정권자. 그게 리얼이거든. 환지계획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평균 토지 부담을 몇 평까지 부담을 시켜도 되느냐? 60까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254쪽에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해설을 읽어봐서 근데 이 145페이지 해설의 04번에 5번 해설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말 나오죠. 그 법의 이름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읽을까 봐서 그런데 법의 이름을 수정했으니까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법의 이름이 개정됐습니다. 그 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6조 7번, 8번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니까
안 풀어 못하겠습니다. 과학에 기초된 내용인데 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그 다음에 9번 입체한지. 입체한지와 관련해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9번은 우리 기본서 256쪽하고 257쪽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쉬었다 하죠.